비가 살짝 지나간 5월 아침이었습니다. 충북 진천 외곽에 사는 김영수는 뒤뜰 작은 텃밭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흙에서는 밤새 머금은 물기 냄새가 올라왔고 고추 모종 잎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조금 숙여 모종 하나를 바라보다가 맞은편 울타리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웃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같은 날 읍내 장터에서 고추 모종을 사왔고 같은 주에 밭에 심었습니다. 가격도 비슷했고 품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조금 지나자 두 밭의 모습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모종은 아직 작지만 줄기가 곧았고 박철수의 몇 포기는 한쪽으로 기울어 잎끝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올해도 비료를 더 줘야 하나.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추가 처음부터 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씨앗이 나빠서도 아니고 모종값이 싸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은 뒤 20날 동안 사람이 어떤 손길을 주었느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추 모종은 밭에 심긴 순간부터 새 집에 들어온 사람과 같습니다. 물도 낯설고 바람도 낯설고 흙의 성질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주거나 잎 뒷면을 한 번도 보지 않거나 바람이 분 뒤에야 지주대를 세우면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속으로는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검은 물통 하나, 아침에 잎을 뒤집어 보는 손끝, 느슨하게 묶은 끈, 깨끗한 흙 한 줌, 그리고 첫 꽃을 잠시 내려놓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고추를 작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20알의 순서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처럼 긴 호스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모종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물을 넉넉히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스 끝에서 차가운 물이 세차게 쏟아지자 흙 위에 작은 물길이 생기고 어린 고추 잎이 흔들렸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물줄기를 잠시 멈추게 한 뒤 박철수의 손을 호스물에 대보게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지요. 사람 손에도 이렇게 차가운데 이제 막 새 흙에 들어간 어린 뿌리는 어떻겠습니까? 고추 모종은 밭에 심긴 첫 주가 가장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뿌리는 아직 흙을 깊이 붙잡지 못했고 낮에는 비닐 아래 흙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부으면 모종이 물을 받으면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잎은 젖어 있는데 속은 풀리지 않는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많고 적음만 볼 것이 아니라 식물이 받아들이는 느낌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김영수는 밭 한쪽에 검은 고무통을 두었습니다. 전날 저녁이나 아침 일찍 물을 받아두면 햇볕과 바람을 지나며 물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손을 넣었을 때 차갑게 놀라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줄 때도 잎과 줄기를 향해 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바가지로 떠서 모종 둘레 흙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한 포기마다 많이 주려는 마음보다 뿌리 주변 흙이 고르게 젖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습관처럼 또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겉흙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손가락 한 마디 아래가 촉촉하면 기다렸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많이 불어 흙이 빨리 마른 날에는 조금 더 살폈습니다. 너무 젖어 있으면 하루 더 기다렸고 마른 기운이 느껴질 때만 물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해가 세게 오르기 전 아침이나 오후 늦게 바람이 부드러워진 뒤가 좋았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은 세게 쏟아붓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를 맞추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호스를 바로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통을 보고 손으로 물을 만지고 흙에 젖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물주기가 차분해지자 모종잎도 조금씩 힘을 찾았습니다. 김영수는 물통 옆에 작은 바가지를 항상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야 바쁜 아침에도 호스를 찾지 않고 천천히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줄 때마다 모종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잎이 축 처졌다고 바로 물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잠시 시든 듯 보이다가 저녁에 다시 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 주기 전에 흙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잎을 보았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과 흙이 알려주는 정도만 천천히 믿으면 됩니다. 조급함을 줄이면 뿌리도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러나 물만 잘 준다고 첫 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마신 잎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잎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며칠 뒤 김영수는 아침밥을 먹기 전 작은 수건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멀리서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모종이 손바닥만 한데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대답 대신 고추 모종 위쪽에 연한 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잎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잎도 뒷면에는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은 앞면은 늘 밝아 보이지만 숨은 뒷면은 밤사이 생긴 일을 더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고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잎끝 새순, 잎 뒷면으로 자기 상태를 알려줍니다. 특히 어린 모종일수록 부드러운 새잎에 벌레가 먼저 찾아오기 쉽습니다. 작은 진딧물은 색이 연해서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매일 모든 포기를 뒤지는 대신 밭의 앞쪽, 가운데, 뒤쪽에서 몇 포기씩만 골라 잎 뒷면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면서도 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잎을 만질 때도 거칠게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2개로 잎자루를 받치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어린 잎은 사람의 얇은 종이처럼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미가 오가는 길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개미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린 잎 주변에 개미가 자주 오간다면 한 번쯤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작은 벌레가 조금 보일 때는 서둘러 강한 방법부터 찾기보다 가까운 농자재 가게에서 텃밭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제품 설명서에 적힌 양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쓰든 위에서 대충 뿌리면 잎 뒷면에는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잎 아래쪽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닿게 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한 날이나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피하고 식물이 덜 지친 시간에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잎을 들여다보는 일을 검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침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잘 견디고 있느냐, 밤사이 바람은 괜찮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몇 장의 잎을 넘겼습니다. 박철수도 따라해보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식는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을 때 보아야 손길도 부드럽습니다. 김영수는 손주가 놀러오면 잎 뒷면 보기를 놀이처럼 알려주었습니다. 보물찾기처럼 조용히 살펴보되 벌레가 보인다고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은 늘 살아있는 곳이라 작은 손님이 오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박철수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농사는 싸움만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습관은 약을 많이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작을 때 부드럽게 돕기 위한 준비입니다. 눈으로 자주 만나면 밭의 변화도 덜 낯섭니다. 잎이 안정되고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모종은 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지켜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종을 심고 열흘쯤 지나자 고추 줄기가 처음보다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줄기보다 땅속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는 잎이 커지고 줄기가 올라오지만 아래에서는 어린 뿌리가 아직 조심스럽게 흙을 붙잡는 중입니다. 이때 바람이 하루만 세게 불어도 줄기가 앞뒤로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땅속 잔뿌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꺾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뒤 잎이 축 처지고 자람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원인은 이미 지나간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는 지주대는 나중에 키가 더 크면 세워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진 뒤에 붙잡는 것보다 곧게 서 있을 때 조용히 옆에 세워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짧지 않은 지주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고추는 생각보다 높이 자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 있는 길이가 좋습니다. 지주대를 꽂을 때는 줄기 바로 옆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몇 개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야 어린 뿌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깊이도 대충 꽂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히 눌렀습니다. 땅이 너무 단단하면 무리하게 찍어 넣지 않고
먼저 좁은 구멍을 내어 천천히 세웠습니다. 가장 조심한 것은 끈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늘 하던 대로 단단히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줄기가 자랄 자리를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가늘어도 2달 뒤에는 훨씬 굵어집니다. 지금 꽉 묶으면 나중에 끈이 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주대 쪽에 한 번, 줄기 쪽에 한 번 부드럽게 걸어주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여유를 두었습니다. 줄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대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끈은 거친 철사보다 부드러운 농사용 끈이 좋고 묶은 뒤에도 며칠에 한 번은 너무 조이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주대 방향도 조금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바람이 자주 들어오는 쪽을 기억해 두고 줄기가 흔들릴 때 버팀이 되도록 세웠습니다. 너무 계산하듯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같은 방향에서 강한 바람이 분다면 그 경험도 농사의 한 부분입니다. 김영수는 오래 산 마당일수록 바람길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철수는 자기 밭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가끔은 묶은 끈을 풀어 다시 매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식물은 하루하루 굵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유가 여름의 큰 상처를 막습니다. 이정숙이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기대는 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요.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없앨 수는 없지만 흔들림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지주대와 끈이 자리를 잡으면 줄기는 한결 편안하게 위로 자랍니다. 이제 눈은 다시 땅 가까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줄기가 서기 시작한 뒤에는 그 줄기를 받치는 뿌리 주변 흙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보름쯤 지나자 박철수는 호미를 들고 고랑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보아온 방식대로 고랑 흙을 긁어 고추 포기 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북을 주면 뿌리가 든든해지고 모종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도 북주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흙을 올리느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같은 흙처럼 보여도 밭에서 머문 자리와 지나온 물길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랑 흙은 비가 올 때 물이 지나가고 떨어진 잎이 머물고 발자국과 흙탕물이 섞이는 자리입니다. 늘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린 고추의 목덜미 같은 줄기 가까이에 그대로 올리기에는 조심스러운 흙입니다. 사람도 비 맞은 신발을 베개 옆에 두지는 않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주변을 덮어주는 흙은 가능하면 깨끗하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마가 가까워질수록 뿌리 주변이 오래 축축하게 머무는 일은 줄여야 합니다.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아니라 숨쉬지 못하는 흙을 힘들어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영수는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원예용 흙을 작은 통에 담아왔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높이 쌓지 않고 폭이 둘레에 얇게 둘러주었습니다. 뿌리 쪽 흙이 비에 패인 곳을 메우고 모종이 흔들리지 않게 살짝 받쳐주는 정도였습니다. 줄기까지 깊게 묻히면 오히려 답답해질 수 있으므로 숨 쉴 자리를 남겼습니다. 흙은 식물을 잡아주는 손이어야지 목까지 덮는 무거운 이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흙을 살짝 누를 때도 꾹꾹 다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들어갈 길과 공기가 드나들 틈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올린 뒤 바로 물을 세게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 덮은 흙이 한쪽으로 쓸려가면 다시 뿌리 주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아주 가늘게 주어 흙이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둘러보며 비에 패인 곳을 조금씩 보충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는 마음보다 비가 온 뒤 다시 살피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덮개를 깔 때도 물길을 완전히 막지 말고 비가 빠져나갈 길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흙은 덮는 만큼 비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가 잦은 시기에는 흙이 잎으로 튀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김영수는 고랑에 잡초 매트나 깨끗한 덮개를 깔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비싼 것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빗방울이 흙을 튀겨 올리는 길을 줄이고 아래쪽 잎이 늘 젖어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북주기가 힘으로 흙을 많이 올리는 일이 아니라 뿌리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물도 조심했고 잎도 보았고 지주대도 세웠고 뿌리 주변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밭에서는 고추가 더디게 자랍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비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비료 봉투보다 먼저 흙의 성질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박철수는 며칠 뒤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물도 조심해서 주고 잎도 살피고 지주대도 세웠는데 멱포기는 여전히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료를 조금 더 뿌리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 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흙도 사람처럼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모르고 밥만 더 차려주면 식탁은 가득한데 문이 잠겨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추는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흙의 산도가 너무 맞지 않으면 양분이 있어도 뿌리가 편하게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이라도 한 번쯤은 흙을 알아보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시험지나 측정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 농업 관련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모종이 심긴 뒤에는 급한 마음으로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고치는 일은 가능하면 심기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해는 무리하지 말고 관찰하고 내년을 위해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어느 구역의 고추가 잘 자라고 어느 구역의 잎이 연한지 적어두면 다음 봄의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김영수는 작은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언제 심었는지, 언제 첫 꽃이 보였는지,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지 적어두면 다음 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만 믿으면 계절이 지나며 흐려지지만 짧은 기록은 남습니다. 박철수도 그날부터 달력 한쪽에 고추밭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손으로 하지만 좋은 습관은 기록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 기록은 누가 보아도 대단한 농사일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글씨가 다음 계절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게 20날 가까이 지나자 어느 아침 이정숙이 고추밭에서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꽃이 피려고 해요. 정말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줄기 갈라지는 자리에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와서 보더니 첫 꽃은 귀하니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김영수도 잠시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꽃은 늘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심은 모종이 살아서 처음 보여주는 약속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손끝으로 꽃봉오리를 가볍게 따냈습니다. 이정숙은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고추도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열매보다 뿌리와 줄기를 더 키울 때입니다. 첫 꽃을 내려놓는다고 수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기다리며 나무가 자기 몸을 만들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겨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전부 따면 잎이 줄어들어 힘이 약해질 수 있고 그냥 두기만 하면 아래쪽이 복잡해집니다. 땅에 닿을 듯 낮고 비가 오면 흙물이 튀기 쉬운 겨수는 정리해줍니다. 그러나 햇빛을 잘 받고 잎이 건강한 자리는 무조건 없애지 않습니다. 고추를 키우는 손길은 세게 빼앗는 손이 아니라 필요한 곳은 비우고 필요한 곳은 남기는 손입니다. 김영수는 해가 조금 기운 저녁 박철수와 함께 밭 가장자리에 서서 20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기계를 들인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을 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린 모종이 낯선 밭에 적응하는 동안 사람이 조금 더 천천히 살폈을 뿐입니다. 첫째, 물은 양보다 온도와 속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세게 쏟기보다 받아둔 물을 뿌리 주변에 조용히 주었습니다. 둘째, 잎은 멀리서 초록색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몇 장이라도 뒤집어 보며 잎 뒷면과 새순의 작은 신호를 읽었습니다. 셋째, 지주대는 늦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뒤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굳게 서 있을 때 옆에 세워주었습니다. 넷째, 북주기는 흙을 많이 올리는 일이 아니라 깨끗하고 얇게 뿌리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섯째, 비료보다 먼저 흙의 성질을 생각했습니다. 흙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좋은 것을 주고도 식물이 편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첫 꽃을 무조건 아끼지 않았습니다. 잠시 내려놓는 마음이 나중에 더 긴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텃밭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시간도 다르고 밭의 크기도 다르고 몸의 힘도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도 됩니다. 물통 하나를 준비하는 일, 내일 아침 잎 한 장을 뒤집어 보는 일,
끈을 조금 느슨하게 다시 묶어주는 일, 뿌리 주변의 흙을 정리하는 일, 그런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이정숙은 저녁상에 풋고추 몇 개만 올라와도 밥상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고추 농사는 단순히 많이 따는 경쟁이 아닙니다. 집밥상에 내가 기른 초록색 하나를 올리는 기쁨이고 계절을 손으로 만지는 일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피면 고추는 어느 날 조용히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줄기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잎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꽃이 제때 피고 열매가 차분히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밭에는 올해 고추를 몇 포기 심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미 심은 지 열흘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변에 고추 모종을 막 심은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저녁 밭에 나가 모종 한 포기를 천천히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줄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잎 뒷면은 깨끗한지, 흙은 너무 젖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작은 밭은 사람을 서두르게 하지 않고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올해 고추 농사의 가장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실수도 내년에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관찰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계절을 바꿉니다. 올해 여러분의 작은 텃밭이 햇볕과 바람과 비를 잘 지나 가을 밥상 위에 따뜻한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